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단순히 코딩 도구를 넘어서 개발 문화 또 작업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해 주신 그 A16Z 분석 자료랑 관련 토론들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AI 시대에 맞춰서 개발 도구나 워크플로우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버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시작 방식, 또 앱이랑 상호작용하는 법, 심지어 협업까지 핵심적인 변화들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Git의 역할 변화부터 얘기해보죠. 원래 Git은 사람이 쓴 코드 그 라인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뒀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었죠. 근데 AI가 코드를 막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I가 이제 코드 생성의 주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예전처럼 막 세세한 코드라인 변경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어떤 의도,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이걸 만들었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는가, 이 결과 중심적인 관점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결과 중심으로요? 네. 그래서 기시 코드 변경 이력 저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프롬프트랑 모델을 썼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이런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 뭐랄까? 일종의 결과 증명 로그처럼요. 와, 결과 증명 로그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그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그 자체로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특정 요구사항이나 프롬프트를 만족시킨 그냥 결과물 혹은 부산물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코드 자체보다는 그 코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 검증 결과, 이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변화가 프로젝트 시작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전엔 다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같은 보일러플레이트, 그런 템플릿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정적 템플릿이 일관성은 좋았는데 좀 유연성이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타입스크립트 API 서버인데 스펠베이스 인증 넣고 클럭 사용자 관리랑 스트라이프 결제 기능도 포함시켜줘. 이렇게 그냥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말하면요. AI가 바로 맞춤형 프로젝트 뼈대를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냥 말로요. 네, 이런 텍스트 앱 플랫폼들이 요즘 주목받고 있죠. 레플릿이나 컬서 같은 도구들이 딱 그런 방향이고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이요. 재밌네요. 분위기나 느낌만 전달해도 코드가 나온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겠죠. 근데 만약에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초기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AI가 이제는 대규모 리팩토링 작업도 꽤 능숙하게 해낼 수 있거든요. 오, 덕분에 초기에 어떤 프레임워크나 기술 스택을 골랐는지가 예전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네, 선택이 훨씬 가역적, 리버서블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초기 결정에 대한 부담감도 확 줄어드는 거죠. 와, 초기 선택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개발자 입장에선 진짜 큰 변화네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AI 도움받아서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죠.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 생성이나 구조가 바뀌는 것 말고도 AI가 기존 앱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변화하고 있다고요. 특히 그 macOS 접근성 기능이 좀 의외의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네, 저도 그 사례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원래는 시각장애 같은 걸 지원하려고 만든 접근성 API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이걸 이용해서 앱의 UI를 보고 이해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통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이해한다고요? 네, AI가 단순히 화면 좌표 찍어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 버튼, 검색창 이런 UI 요소를 의미론적으로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앱 쓰는 것처럼요. 와,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그럼 앱 개발사가 따로 API를 안 만들어줘도 AI가 그냥 접근성 기능 통해서 사용자인 척 앱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쩌면 범용적인 AI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화는 개발자랑 AI의 협업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시간 페어 프로그래밍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AI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키보드 두드리는 게 아니면 어떤 식인데요? 네, 그거보다는 개발자가 AI한테 좀 명확한 목표랑 작업을 딱 할당해주면요.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이걸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식. 이런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 아하. 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 파트 연주자, 즉 AI 작업들한테 악보, 그러니까 목표를 주고 전체 연주,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개발자가 지휘자 역할이 되는 거군요. 여러 AI 작업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네. 이게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는 걸 넘어서요. 뭐 팀 간의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긴 리뷰 과정 같은 그런 조정 비용을 확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요. 맞습니다. 개발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설계나 목표 설정, 그리고 결과 검증 이런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AI는 단순히 코딩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Git 활용법, 프로젝트 생성 방식, UI 상호작용, 그리고 협업 패러다임까지 개발의 정말 근본적인 영역들을 재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네요. 이게 그냥 새로운 도구 하나 추가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학습 전략이나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개발자라는 직업의 정의 자체가 재정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